자, 우리는 조금 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빼앗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주권 국가만이 설립할 수 있는 적십자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의 간섭과 개입이 확대되면서 일본은 일본 적십자사 한국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제국의 대한적십자사를 1909년 7월 23일 칙령을 통해 강제로 해산시키죠. 명분은 이제 일본과 대한제국은 하나이고 또한 일본의 지도를 받고 있으니 대한제국의 적십자사 역시 일본 적십자사와 합쳐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국제상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적십자는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독립된 주권국가 내에 설립되는 기구인 만큼 일본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병합에 대한 장애물로 판단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1910년 우리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자행하게 되죠. 헌병들이 경찰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야만적인 태형을 실시하였으며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는 등 매우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죠. 그렇게 쌓이고 쌓였던 우리 민족의 서름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옵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 전 세계를 향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죠. 3.1운동은 전 세계의 신문에 실려 주목을 받게 되지만 일본은 무력을 사용해 아주 잔인하고 가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식민지를 문화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실상은 감시와 억압이 더욱 강화되면 민족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회유하는 민족 분열 통치였죠.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은 민족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켜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임시정부를 수립한 애국지사들은 적십자 설립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부상당한 독립군들의 치료와 두 번째,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으로의 인정이었습니다. 당시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독립군 부상자의 치료를 위해 적십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적십자는 무력 충돌 희생자에 대한 치료와 구호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안창호, 이희경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4개월 후인 1919년 8월 29일 대한적십자회 사무소를 열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회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여 대한적십자회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게 됩니다. 당시 선언서를 잠시 살펴볼까요? 당시 선언서에 보면 일본 적십자사는 3.1운동의 가혹한 진압에 있어서 한국인들에게 아무런 구호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과 서양인이 자력으로 구호를 하고자 하는 것까지 방해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에서 말하는 인도주의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국제적십자운동은 기본 원칙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을 돕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한적십자회는 상해본부 외에도 국내 지회와 미국 지부, 시베리아 지부 등지로 조직이 확대되어 갔고 그들로부터 회비를 기부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인 회비로 1920년 1월 31일 드디어 독립군 부상자 치료를 위한 적십자 간호원 양송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독립신문은 대한적십자회의 적십자 간호원 양송소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대한적십자회는 더 많은 회원 모집과 모금 활동을 위해 달력과 배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에는 빛발 같은 총알 아래 귀신같이 다니면서 슬픈 영혼 위로하고
아픈 상처 첨해준다는 임시정부의 적십자의 표어를 넣어 동포들에게 적십자에 대한 인식을 드높였습니다. 배지는 둥근 원판에 적십자 표장을 넣고 그 적십자 표장 아래 태극 무늬를 새기고 대한적십자회라는 글을 넣어 금으로 만드는 것은 5원, 은으로 만든 것은 2원씩 받아 적십자 회원임을 표시하게 했죠. 그 결과 1921년 11월에는 회원이 3,439명으로까지 늘어났고 1919년 11월부터 1921년 3월까지 사이의 수입은 총 8,226원 66전에 달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는데요. 당시 쌀값과 오늘날의 쌀값으로 이제 비교해가지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물가를 한번 살펴보면 경성 시내 시내버스 요금 7전, 신문 구독료와 라디오 청취료는 월 1원, 또한 최고 시설이었던 조선호텔의 숙박료가 3원에서 45원까지 했음을 감안했을 때 8,226원이라는 회비는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모인 회비로 독립운동에서 부상을 입은 독립군과 그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적십자 활동은 독립운동이고 적십자 회비는 독립운동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국내 적십자 활동을 단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내 어려움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는 임시정부를 국제사회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본의 탄압과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러 다닌 바 있는 이관용에게 대한적십자회 구주지부장, 이 직책은 오늘날 말로 하면 유럽 지부장인데요.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고 1921년 2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적십자 회의에 참석시킵니다. 이관용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 적십자사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하고 1920년 10월부터 일본이 자행했던 이 간도 참변, 이 간도의 일대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가옥을 불태우는 이런 범죄 행위를 폭로하게 됩니다. 적십자 정신, 즉 일본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음을 규탄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일본 적십자사로부터 대한적십자회를 분리 독립시켜줄 것을 호소했죠. 또한 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를 국제적으로 정식 인정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적십자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국가는 독립된 주권국가의 적십자사여야만 회원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이를 간접적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대한적십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승인에 실패하고 말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설립된 대한적십자회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더 나아가 독립을 위해 힘쓰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활동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이 힘든 시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쳐가며 지켰었던 대한민국,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했었던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